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4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무난한 편이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딱히 없던 무난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각 가나는 신증 동국 여지승남 택리지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 전기인 신증동국 여지승남, 조선 후기인 택리지. 자, 두 개 비교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나를 보시면 건치연역 토산같이 제목이 써져 있고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백과사전식으로 쓰여져 있는 게 조선 전기에 쓰여졌던 신증 동국 여지승남입니다.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조선 후기에 제작된 이중안의 택리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가는 백과사전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건 나가 되겠죠. 자, 2번에 나는 국가 통치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조선이란 나라가 처음 건국이 되고 나라에 대한 기본 자료, 국가 통치의 기본 자료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작된 게 조선 전기의 지리지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편찬된 시기는 나가 일러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실학의 영향을 받은 건 조선 후기니까 4번도 틀렸습니다. 자, 5번에 기역은 가거지의 조건 중 지리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기역에 한강 상류에 있어 물길로 왕래하는 데 편리하다라는 걸 통해서 상업에 유리한 입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농업이나 상업 같은 생업에 유리하다는 측면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생리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가다 지역을 그래프 AC에서 고른 것. 자, 찾아야 될 지역이 안동, 여수, 춘천. 자, 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쉬운 거부터 하나씩 갈게요. 자, 먼저 나 같으면 선비의식과 한국 전통문화. 자, 그리고 낙동강 상류에 있다. 라는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안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가나다 중에 낙동강에 지금 유역에 위치한 도시는 안동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를 보시면 남해안의 어쩌고 저쩌고 라는 힌트를 통해서 남해안의 해양 도시인 여수를 다로 연결하면 되겠죠. 남는 가는 춘천입니다. 자, 가 글을 읽어보면 이니셜 앞글자가 C다는 거 외에는 춘천의 지역성이 그렇게 드러난 부분은 없어서 선생님이 나와 다를 먼저 고른 거예요. 자, 그러면 기후 특징에서 여기 보시면 기후 요소별 최대 지역 값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교차는 지금 A가 제일 크고 B가 제일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강수량은 B가 제일 많고 C가 제일 적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은 안동을 먼저 고를 거예요. 왜냐하면 춘천, 안동, 여수 중에 유일한 소우지가 안동이기 때문에 안동이 이 세 지역 중에 연강수량이 꼴찌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연강수량이 꼴찌인 지점을 찾으면 여기 C가 되겠지. 그래서 나를 C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춘천과 여수를 연결할 때 연교차를 보고 연결하는 게 좋겠죠. 자, 여수는 남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작고 북쪽 내륙으로 올라갈수록 연교차가 크죠. 그러면 춘천과 여수 중에 춘천이 연교차가 더 커야 됩니다. 연교차 1등이 여기선 춘천입니다. 자, 요 A가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이니까 가를 A에다가 쓰면 정답은 자동으로 2번이 되는 거죠.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의 한 장면이다. 답글의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고른 거. 자, A는 지금 서해안의 백령도고요. 자, B는 독도. 자, C는 마라도 남서쪽에 위치한 이어도입니다. 자, 갑을 보시면 우리나라 영토 최서단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영토 최서단은 북한에 있는 마안도죠. 마안도 혹은 비단섬. 자, 백령도는 남한만의 최서단이기 때문에 갑은 틀렸습니다. 자, 을에 B에서는 0의 설정에 직선기선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독도는 대표적으로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섬입니다. 자, 병에 C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는 마라도이다. 자, 이어도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자, 바로 마라도가 맞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정에 일출 시각은 무조건 동쪽이 이르니까 독도가 더 일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가 자, B와 C의 수직상공은 모두 우리나라 영공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독도의 수직상공 당연히 영공이 맞죠. 독도 우리 영토니까. 그런데 이어도는 영토가 아닌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수중 암초기 때문에 이어도 상공은 영공이 아닙니다. 자, 정답은 3번 병이죠. 자, 4번 갑니다. 자, 주요 고속철도 노선과 도시를 표시한 것이다. AD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A는 대전이죠. 자, B는 광주. 자, C는 대구. 자, D가 부산이죠. 자, 1번 선택지에 자, A에는 기업 도시가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대전은 기업 도시 아니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기업 도시 4개가 있습니다. 자, 원주, 충주, 태안, 자, 그리고 전라남도의 영암 해남 기업 도시 요게 1개짜리예요. 그래서 원주, 충주, 태안, 영암, 해남 총 4개의 기업 도시가 있습니다. 자, 니은에 B는 C보다 지역 내 제조업 출하액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광주는 자동차 공업 유명하고요. 자, 대구도 자동차 공업이 있긴 하지만 섬유라든가 나머지 잡다한 산업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제조업 출하액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광주가 더 높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의 총인구는 우리나라에서 제2의 도시, 인구 2번째로 많은 도시가 부산이니까 자, 대구보다는 부산에 총인구가 많아야 돼요. 자, 리을에 A에서 D는 모두 지하철역이 위치한다. 자, 지방의 광역시들 지금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자, 모두 자체의 지하철 노선이 있죠.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지도의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A는 갯벌이고요. 자, B는 사빈 뒤쪽에 모래 언덕, C는 사구죠. 자, D는 해안 절벽 해시계, 그리고 E는 절벽 위의 평탄면이니까 해안 당구입니다. 자, 1번 선택지에 자, A는 주로 파랑 및 연안류의 퇴적으로 형성됐다라고 했는데 갯벌은 자, 조류의 퇴적 작용으로 자, 밀물 썰물인 조류의 퇴적으로 형성이 되겠죠. 자, 2번에 방풍 목적의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사빈이 아닌 모래언덕 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D에서는 파랑의 침식작용보다 퇴적작용이 활발하다고 했는데 해식에는 침식으로 만들어진 해안절벽이니까 침식이 더 활발해야 되겠죠. 자, 4번에 C는 B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라고 했는데 사빈과 사구 모두 모래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구의 모래는 사빈의 모래가 바람을 타고 운반해온 물질이 퇴적이 된 거죠. 그래서 가벼운 모래가 날라와서 사구를 이루기 때문에 C가 B보다 퇴적물 입자 크기가 작다 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D에는 용천이 분포하고 E에는 하천이 봉유한다. 자, 여기가 뭐 선상지거나 제주도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이 봉유하거나 용천대가 발달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지도에 표시된 4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찾아야 될 지역이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울산부터 연결하는 게 울산이 전국에서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죠. 그래서 달에 울산으로 먼저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울산을 2차 산업 비율 높은 걸로 골랐어요. 자, 그러면 남은 셋 경기, 충남, 전남 중에 1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 다는 이미 골랐으니까 가나라 중에 1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지금 나죠. 자, 왜냐하면 자, X축에는 2차 산업 비율, Y축에는 3차 산업 비율이 있습니다. 자, 나가 2차와 3차 산업 비율을 더한 값이 가장 낮죠. 그러면 나머지 산업, 1차 산업 비율이 나가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이 나가 1차 산업 비율이 자, 가장 높다는 뜻이죠. 자, 왜냐하면 1차 산업 비율, 2차 산업 비율, 자, 3차 산업 비율을 더하면 자, 100%이기 때문에 더하면 자, 이꼴 다 더하면 자, 100%가 돼야 되죠. 자, 여기에 2차 비율, 3차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1차 산업 비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가 1차 산업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나가 전라남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와 나 중에 가가 2차 산업과 3차 산업 비율을 더한 값이 크죠. 그러면 이 가가 자 1차 산업 비율이 자 라보다는 낮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기와 충남 중에 1차 산업 비율이 낮은 곳. 자, 대부분 도시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1차 산업 비율이 낮겠죠. 그래서 가를 경기도, 자, 남는 나를 충청남도로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가는 경기, 다가 울산이죠. 나는 전남이고. 자, 2번에 가는 나보다 3차 산업 취업자 수가 적다라고 했는데, 자, 가하고 나 중에 3차 산업 비율도 가가 높고, 그리고 총 취업자 수, 전체 인구 수도 경기도 가가 많기 때문에 자, 가가 나보다 3차 산업 취업자 수가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자, 3번에 나는 나보다 경지 면적이 넓다. 이 경지 면적은 농경지 면적을 뜻하는 겁니다. 자, 전남과 울산 중에 당연히 전체 면적이 넓으면서 농업도 더 발달한 전라남도가 울산광역시보다 경지 면적이 넓은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다 와라. 울산과 충남이 경계가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자, 5번에 가라 중 지역 내 총생산. 지역 내 총생산은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자, 가장 많아야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갑니다. 가다 산에 해당하는 특징을 그림에서 골라볼게요. 자, 먼저 가가 최고봉의 높이는 약 836m. 경기와 자, 서울의 경계에 위치한다. 자, 그리고 조선 후기의 한성 북쪽에 위치한다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그래서 이 산이 서울의 북쪽에 자, 위치한 북한산이죠. 자, 그럼 북한산 우리 화강암 산인 돌산이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가는 북한산이었고요. 자, 나는 최고봉 높이가 1915m로 전북, 전남, 경남의 경계에 위치하고 백두대간의 끝자락에 위치한 산 하면 이 산은 지리산이죠. 자, 지리산은 지형적으로 변성암으로 구성된 흑산이다 라는 걸 알고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다는 남한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산. 자, 그리고 식생의 수질적 분포가 뚜렷하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까지 등재되어 있는 이 산은 제주도의 한라산이죠. 자, 그러면 내려가서 우리가 세 산을 A, B, C, D, E 중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차 산맥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1차 산맥에 속해 있는 건 소백산맥에 있는 지리산 하나죠. 그래서 나를 우리가 A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오로 이제 북한산 한라산을 끌고 와서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용암이 분출하여서 형성된 건 한라산이죠. 그러면 한라산은 얘로 내려와. 자, 그리고 정상부에 칼데라오가 있다 그랬는데 한라산 백록담은 칼데라오가 아니죠. 그래서 아니오에 해당되는 C가 한라산 다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산의 주된 기반함은 화강암이니까 얘인 D를 가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DAC. 자, 3번이 되는 거죠. 자, 8번 갑니다. 자, 자연재해와 관련된 신문기사의 일부.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대설, 태풍, 한파, 호우. 자, 넷 중에 찾겠습니다. 자, 먼저 가가 여름철 열대 해상에서 북상한 가래요. 그러면 이 가는 태풍이죠. 자, 그리고 나는 자,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기후변화를 보였다. 홍수, 산사태를 유발하는 거. 나에 들어갈 건 호우죠. 자, 그리고 다가 상수도 동파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했으면 자, 겨울철 한파를 다에 집어넣고요. 자, 그리고 나가 상습 결빙 도로에 제설제를 미리 뿌리자. 이건 대설에 대비하기 위함인 거죠. 나가 대설. 자, 그러면 1번에 가는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계절에 주로 발생한다. 자,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는 겨울철에 자, 기압 배치기 때문에 태풍이 겨울에 오는 게 아니라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전남은 강원보다 지역 내 자연재해 피해액 중 나 비율, 호우 비율이 높다 했는데 전남은 남해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호우보단 상대적으로 태풍 비율이 높죠. 그래서 전남 강원 중에 호우 비율은 자, 강원도가 자,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전남은 상대적으로 태풍 비율이 훨씬 높아요. 자, 3번에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속되면 한파일수 당연히 감소하겠죠. 자, 정답은 3번. 기온 올라가면 덜 추워질 거고 그럼 한파일수 감소할 겁니다. 자, 4번에 나는 나보다 우리나라 영강 수량에 큰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 영강 수량에 눈보단 비가
더 큰 영향을 주죠. 자, 5번에 가다는 모두 강수와 관련된 거다 했는데, 자, 가다 중에 특히 한파는 강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태풍은 강수, 바람 요 두 개와 관련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계절별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A, B는 겨울, 여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다를 지금 지도에 표시된 요 세 지역과 연결하기도 전에 A와 B가 무슨 계절인지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모든 지역이 겨울보다 여름이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자, 가나다 모두 A가 B보다 강수량이 많으므로 요 A가 여름이 되고요. 자, B가 겨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연강 수량만 보고도 이 세 지역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 셋 중에 자, 여기가 자, 원산이죠. 이 원산 혼자 지금 다우지란 말이야. 자, 얘 혼자 다우지야. 얘 혼자 다우지. 자, 그러면 강수량 제일 많은 날은 우리가 원산으로. 자, 날은 원산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둘이 다 소지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청진이고요. 여기가 청진. 자, 그리고 여기는 남포란 말이야. 자, 둘 다 소우지야. 자, 여기도 소우지. 자, 여기도 소우지야. 근데 선생님 같은 소우지면 자, 북쪽의 소우지가 강수량이 더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다 중에 강수량이 더 적은 다를 북쪽에 위치한 소우지 청진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가를 남포로 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서해 간문이 있는 항구 도시는 남포, 가가 돼야 되겠죠. 요 간문이라는 게 조차 극복을 위한 항구 시설이기 때문에 서해안에 있는 도시가 자, 간문이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에 가는 관북지방, 다는 관서지방이라고 했는데 가 남포가 뭐가 돼야 된다? 관서지방이 돼야 되겠죠. 자, 가가 관서지방. 자, 그리고 다가 관북지방이 돼야 됩니다. 자, 3번에 A는 B보다 지역 간 평균 기온 차이가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역 간 평균 기온 차이가 겨울이 더 크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B는 A보다 남풍 계열의 바람 발생 빈도가 높다. 겨울은 북서풍이 주로 불고 여름이 남동풍이나 남서풍,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죠. 자, A가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시기입니다. 자, 5번에 가다 중 B. 겨울 평균 기온은 원산이 가장 높다. 이게 정답인 거죠. 자, 원산이 셋 중에 위도가 낮은 두 지점 중에 하나고 거기에다가 자, 서해보단 동해가 겨울 기온이 높기 때문에 자, 나가 겨울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이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왼쪽은 하천 상류의 자, 지형도기 때문에 지금 가의 이 하천은 가믹공유 하천이죠. 가믹공유 하천. 그리고 하천 상류 구간이구나. 자,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지금 하천 하류를 흐르는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하구뚝이 여기 보입니다. 맞죠? 그러면 하천과 바다가 만나기 바로 직전에 하천 하류 구간이므로 자, 여기는 자유공유 자,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유공유 하천. 자, 그럼 요 B가 지금 이 하구뚝은 남쪽으로 가는 하천의 하구뚝이기 때문에 자, 이 강은 우리가 낙동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낙동강, 이 하천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요 B 지형은 낙동강 하구의 유속 감소에 의한 퇴적으로 만들어진 삼각주가 자,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는 하천이 돌아가는 안쪽에 자, 계단 모양의 평탄면 하안 당구가 되겠죠. 자, 1번 선택지 하방 침식은 상류가 알바람으로 자, 기억은 맞는 거고요. 자, 니은에 하천 퇴적물의 원마도 원에 가까운 정도는 퇴적물 크기가 작으면서 모서리가 많이 갈려 나간 자, 작고 동그란 입자는 하류가 더 많겠죠. 그래서 나가 원마도가 더 높기 때문에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홍수시 하천 범람에 의한 침수 위험은 당연히 하류 평야 쪽에 삼각주가 하안 당구보다 더 커야 되고요. 자, 집안의 융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자, 융기는 산지 상류 쪽에서 더 많은 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A가 융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겁니다. 자, 정답은 기억년 1번입니다. 자, 11번 갑니다. 가나 유형의 동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가는 강원도 남부에 위치한 동굴이고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이 생성되어 있는 자, 석회 동굴이 되겠죠.
자, 나는 제주도에 자, 위치한 자, 동굴이므로 자, 용암 동굴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공룡 발자국 화석은 중생대지층에 있기 때문에 자, 석회 동굴은 고생대지층에 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1번은 틀렸죠. 자, 2번에 나의 주된 기반함은 물에 용식되는 성질이 있는 건 석회암을 뜻하기 때문에 자, 가의 주된 기반함이 돼야 됩니다.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동굴 형성에 걸린 시간이 길다. 이게 정답인 거죠. 자, 고생대의 석회암이 퇴적되고 나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자, 석회암이 물에 녹고 그리고 탄산칼슘이 다시 침전돼서 종류적 석순이 생기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긴 거죠. 그런데 용암 동굴은 용암이 딱 분출해서 흐르다가 그대로 굳은 거잖아. 그러니까 동굴 형성에 걸린 시간은 석회 동굴이 더 긴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나는 가보다 동굴 형성에 기반함의 전리 밀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전리라는 건 자, 쉽게 얘기하면 구멍, 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구멍 사이로 막 물이 빠지면서 물에 의해서 자꾸 녹아야 석회 동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굴 형성에 자, 지하수로 물이 빠지는 게 더 큰 영향을 미친 것보다 석회 동굴인 거죠. 강한 거죠. 자, 그래서 4번은 틀린 겁니다. 물론 용암 동굴 쪽에도 이게 현무암이 굳은 거라 전리가 있어요. 근데 동굴 형성에 이 구멍이 영향을 준 건 아니잖아. 용암 동굴은. 자, 그래서 동굴 형성에 이 구멍으로 물이 빠지는 이 전리 밀도가 미치는 영향은 누가 더 크다? 석회 동굴이 더 큰 거죠. 자, 5번에 가의 주된 기반함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거죠. 가의 주된 기반함은 석회암. 자, 나의 주된 기반함 용암 동굴의 현무암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거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건축 연도별 주택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요게 잘 안 보여서 선생님이 미리 핑크색으로 네 지역을 색칠해 놨습니다. 자, 네 지역을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고양이죠, 고양. 자, 여기는 자, 양평. 자, 여기는 수원이고요. 자, 여기는 평택입니다. 자, 건축 연도별 자, 주택 수를 나타낸 건데 이 나가 주택 수 증가하는 게 제일 적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신도시 개발되거나 뭐 인구 많거나 뭐 이런 데가 아니란 얘기. 얘가 제일 시골이란 얘기야. 그러면 나가 양평이 돼야 되겠죠. 자, 나 양평 먼저 해결합니다. 자, 그다음이 다가 보니까 자, 1990년대 자, 요때 자, 증가된 그 주택 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90년대 집중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진 1기 신도시가 다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다가 1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향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가와 나를 봤을 때 가는 어느 시기든지 좀 많이 지어졌다. 근데 나는 1990년, 2000년대까지는 많이 없다가 2010년대 넘어서서 건축된 주택수가 많아졌거든요. 자, 그러면 수원하고 평택 중에 기본 인구가 많은 도시가 수원이죠. 맞죠? 그러니까 수원이 전체적으로 주택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평택은 나중에 와서 자, 뭐 삼성전자가 평택에 들어가고 아니면 고덕 국제신도시 이런 데가 개발되고 나서 뒤늦게 주택수가 좀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 나가 평택이 되는 거고 자, 가가 수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에 가 수원의 1기 신도시는 없죠. 여기서 1기 신도시가 있는 도시는 고양 하나입니다. 다 하나. 자, 2번에 나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자, 요 주간 인구 지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값입니다. 자, 나 평택은 자, 평택이 나잖아. 평택은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이게 공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자, 그러니까 외부에서 평택으로도 일하러 들어오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이 발달한 평택 같으면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더 많겠죠.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요. 그런데 이 고향은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란 말이야, 얘는. 자,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로 일하러 와버려요. 그러면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 수가 적겠지. 그럼 이 주간 인구 지수가 낮겠죠.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는 베드타운인 고향보다 공업이 발달한 평택이 더 높은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주택 유형 중 단독주택 비율은 신도시보단 시골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양평이 더 농촌의 성격, 시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택에서 단독주택 비율이 높겠죠. 자, 그리고 4번에 라는가보다 지역내 농가 인구 비율, 당연히 농촌의 성격이 강한 양평이 높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이 중에서 총 인구가 자,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인구 1등 도시 수원을 찾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도시 재개발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가 방식과 비교한 나 방식의 상대적 특성. 자, 도시 재개발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때려 부시고 개발하는 철거 재개발, 그리고 기존 건물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선에서 재개발하는 수복 재개발이 있습니다. 자, 가가 옛 모습을 간직한 채라는 힌트를 통해서 자, 리모델링하는 방식, 수복 재개발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는 인천을 대표하던 달동네였던 데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다는 걸 통해서 자, 기존의 달동대를 철거하고 재개발한 철거 재개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나의 특징, 철거 재개발의 특징을 찾을게요. 자, 아파트 지었으니 건물 평균 중수 높다. 자, 기억 맞고요. 기존 건물 활용도는 당연히 기존 건물을 부셨기 때문에 낮겠죠. 자,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자, 디귿은 틀린 게 자,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원거주민보다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원거주민의 재정적 비율은 낮겠죠. 자,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죠. 자본 투입 규모가 많아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가나 지역의 특징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겠습니다. 자, 요 지도가 이제 전라남도 쪽의 지도고, 자, 색칠되는 게 시험 문제에 표시된 두 지역입니다. 자, 먼저 가는 전라남도 영광이죠. 자, 나는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자, 그러면 A에는 가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래요. A는 자, 영광에만 해당되는 특징,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맞는 거죠. 영광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만 순천에는 없습니다. 자, B는 나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들어가야 돼요. 람사르 등록 습지가 있다. 자, 순천만 갯벌이 람사르 등록 습지죠. 자, 그런데 영광에는 따로 람사르 등록 습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C에 자, C는 가와 나 모두 해당되는 특징이에요. 자, 영광, 순천 모두 혁신도시는 없습니다. 자, 여기 전라남도의 혁신도시 하면 어디에 있냐면 광주 바로 아래 여기 선생님 표시한 여기가 나주거든요. 요 나주에 혁신도시가 있어요. 나주 혁신도시. 자, 영광, 순천 모두 혁신도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가와 나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영광, 순천 모두 국제공항이 없기 때문에 뒤에 요 말이 들어가도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국제공항에 있는 도시는 여기야. 자, 목포 위에 무안이란데 국제공항이 있어요. 무안 국제공항. 자, 전라남도 국제공항은 무안 국제공항입니다. 영광, 순천 모두 국제공항 없어요. 자,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입니다. 자, 15번 갑니다. 자, 우리나라 공업에 대한 퀴즈. A 도시의 제조,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로 오른 것. 자, 설명하는 도시를 지도에서 찾아 하나씩 지우는 남은 도시 A를 쓰라 그랬습니다. 자, 표시된 도시가 지금 요렇게 4개가 있어요. 자, 요 도시가 구미, 대구, 포항, 거제 이렇게 4군데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가 국내 최대 철강 단지라는 힌트를 통해서 가가 포항이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은 절대 A가 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나가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곳이고 IT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게 전자산업 위주의 공업도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나를 구미로 연결해야죠. 자, 그러면 A는 절대 구미가 될 일은 없겠네요. 자, 그리고 다가 1960년대부터 섬유공업을 했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요 대구가 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미, 대구, 포항이 다 지워졌으니 A에 해당되는 도시는 바로 거제죠. 요 거제가 A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제는 조선공업이 유명하니까 조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운송 장비가 바로 조선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16번으로 갑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경지 면적과 논반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지금 찾아야 될 지역이 여기 강원도, 자, 땡땡이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충청남도, 자, 전라남도, 제주도, 자, 네 지역을 연결합니다. 자, A, B가 아직 둘 중에 아직 모르지만,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전남이 전체 경지 면적 1등이죠. 자, 전국 농경지 면적 1등 지역이 전라남도란 말이야. 그러면 요 경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 라지. 그러면 라가 전라남도가 됩니다. 자, 경지 면적은 동그라미 크기니까 동그라미 크기 1등, 라가 전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게 제주가 농경지 면적 꼴찌잖아. 농경지 면적 모든 도 중에 꼴찌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요 가가 경지 면적이 가장 좁은 곳이에요. 그러면 가가 제주지. 자, 그러면 제주가 딱 연결된 순간 A, B 논밭을 알 수가 있어요. 제주도는 기반함이 현무암이라 논이 없죠. 밭만 있습니다. 밭만 100%야. 자, 그러면 제주도에 B가 없어요. A만 있어. 그러면 B가 논이지. A가 밭이죠. 자, 이렇게 연결. 자,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논 면적 좁아. 밭 면적만 넓어. 근데 나는 논 면적이 넓잖아. 그러면 강원과 충남 중에 평야가 발달한 충남이 논 면적, B 면적이 넓은 다가 충남이 되고, 산지가 많은 강원도는 논 면적은 좁고 상대적으로 밭 비율이 더 높은 이 나를 강원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강원, 다를 충남. 자, 가나다라 A, B, C, D까지 다 연결했습니다. 자, 1번에 가는 나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다. 과실 생산량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두 지역이 제일 많죠. 경북과 제주. 이 두 지역이 제일 많다고. 자, 그러면 제주와 강원을 비교했을 때 과실 생산량은 감귤 유명한 제주도가 당연히 강원도보다 많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지역 내 전업농가 비율을 물어봤는데 강원하고 충남 중에 전업농 비율은 강원도가 낮고 충남이 높아요. 그럼 2번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업농 비율이 높은 데를 기억할 게 아니라, 자, 겸업농 비율이 높은 세 지역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겸업농 비율이 높은 세 지역 하면 대도시 근처의 경기도, 그리고 관광 서비스업과 농업을 겸하는 농가가 많은 제주도와 강원도. 자, 요 세 지역이 겸업농 비율이 높으니 상대적으로 전업농 비율이 낮아야 돼요. 경기, 제주, 강원 요 세 지역이 겸업농 비율이 높고 전업농 비율이 낮은 지역이다 라는 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3번에 다는 나보다 그루가리를 통한 맹류 생산량이 많다. 그루가리를 통한 맹류 생산량은 주로 남부지방에서 많아요. 그러니까 충남하고 전남 중에 겨울이 따뜻한 전남이 맹류 생산량이 더 많겠죠. 자, 4번에 농가 수는 제주도가 꼴찌입니다. 제주도가 전체 인구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래서 라가 가보다 많아야 된다. 자, 그리고 벼는 논에서 재배하는 거죠. B에서 재배하는 거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주요 신재생 에너지별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게 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자, 넷 중에 연결하시고, 자, 지역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자, 네 지역 중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조력이 잘 안 보여서 선생님 여기 핑크색을 칠해 놓은 거예요. 자, 요 A가 여기만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딱 한 지역에서만 발전량이 나오는 게 경기도의 조력 발전이죠. 그래서 요 A를 조력 발전으로 찾으면, 자, 다가 경기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 자, 그리고 D가 대부분 지역에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게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태양광이죠. 자, D는 어디에나 많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태양광 비율이 확 높은 가가 태양광에 특화된 전라북도가 되겠죠. 자, 전남, 전북 이 두 지역이 태양광 비율이 굉장히 높다. 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하고 라 중에 요게 차이가, 자, 일단 B, C를 경기도를 보고 까야 돼. 자, 경기도가 C가 별로 없어. 경기도 다가. 자, 이 C가 풍력이죠. 자, 풍력은 소음이 많아서, 자, 수도권에서는 풍력 발전이 거의 없습니다. 자, 대신에 경기도가, 자, 한강유역의 댐은 많죠. 자, 그래서 B가 수력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원하고 충북이 남은 상태에서 자, 나는 B, C 모두 자, 수력, 풍력 둘 다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나는 풍력은 잘 안 하고 수력만 해요. 그러면 수력, 풍력 둘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은 강원도죠. 자, 한강 유역인 강원도, 충청북도 모두 수력 발전 많이 하지만 강원도는 고위 평탄면 지역에서 풍력 발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력, 풍력 같이 나타나는 나가 강원도가 돼야 되고요. 수력만 나타나는 나가 충청북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지역에서 하는 건 조력 발전 A가 돼야 되고요. 자, 2번에 A는 B보다 상업용 발전이 시작된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이 넷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긴 건 수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에 연 발전량에서 겨울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력, 풍력 중에 풍력이 더 높겠죠. 자, 풍력은 바람이 센 계절이 여름보단 겨울이라서 풍력은 겨울에 발전량 비율이 높고요. 자, 수력은 하천에 물이 많은 여름에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겁니다. 자, 4번에 발전 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풍력이 가장 크죠. 풍력 발전기 돌아갈 때 앵앵앵 소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AD 발전량 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라이다. 자, 태양광 발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죠.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많이 하는 쪽이 AD 전체 발전량 합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전라북도가 발전량 합이 가장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것도 전체 양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추정이야, 추정. 선생님의 추정.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가지고 AD의 발전량 합을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걸 넘겨야 돼. 알겠지? 그냥 모르겠다 하고 넘겨야 돼. 자, 근데 어쨌든 충청북도는 아니야. 전남, 전북 같이 태양광이 많이 하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 합이 큽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갑니다. 자,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대답한 학생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 표시된 여기가 여기. 자, 여기는 강원도 양구죠, 양구. 자, 이 양구의 펀치볼 지금 침식분지 나타낸 겁니다. 자, 왼쪽은 자, 그러면 A는 침식분지 외곽의 산지고 B는 침식분지 내부의 평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화강암이 기반암인 곳은 내부 평지 B가 되고, 자, 변성암이 기반암인 곳인 외부 산지 A가 돼야 되겠죠. 자, 갑은 틀렸고요. 자, 을에 A의 주된 기반암 변성암이지. 자, B의 주된 기반암 화강암. 누가 더 약한 거야? B가 더 약한 거잖아. 그러면 을은 틀렸지. 자, B가 화강암이 약해서 더 많이 깎여서 평야가 된 거죠. 자, 병에 자, 요 오른쪽 볼게. 여기가 지금 울릉도야. 자, 그러면 D는 울릉도에 지금 나리분지고요. 자, C는 나리분지 안에 마지막으로 분출한 중앙화구인 알봉이죠. 자, 그러면 B에서 반농사, D에서는 벼농사를 했는데 일단은 나리분지는 울릉도는 벼농사 못합니다. 자, 울릉도는 경사가 급하고 그리고 나리분지 안에는 평탄하지만 그래도 울릉도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울릉도는 다 반농사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침식분지 내부에는 뭐 벼농사, 반농사 뭐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울릉도에서 틀려버렸어. 그럼 병 틀렸고. 자, 그리고 정에 C는 D보다 지형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울릉도는 나리분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알봉이 이렇게 분출한 거죠. 그래서 지형 형성 시기는 D가 먼저, C가 나중. C가 먼저라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자, 마지막 무가. 자, B와 D는 주된 기반암이 모두 화성암에 속한다. 이 화성암이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다 화성암이죠. 자, B는 화강암이고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하에서 굳어온 암석이니까 화성암 맞죠. 자, 그리고 D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거니까 어쨌든 마그마가 굳은 화성암이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무 5번입니다. 자, 19번 갑니다. 그래프는 시도변 외국인 주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가나는 경기 서울 중 하나고요. A, B, C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자,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인 외국인 수가 가장 많고, 자, 성비도 높은. 그러니까 가나 중에 자, 가가 외국인 수도 많고 성비도 높죠. 자, 그러면 이 가가 경기도가 돼야 됩니다. 자, 경기도가 서울보다 외국인 성비가 높은 건
경기도가 공업의 일자리가 더 많으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유입될 거고, 이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제조업에 일하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남자기 때문에 경기도가 서울보다 외국인 주민 성비가 높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서울이 됩니다. 자, ABC를 연결할 건데, 자, ABC 중에 경기도가 지금 A 유형이 제일 많죠. 그럼 이 A가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오신, 자,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죠. A가 외국인 근로자. 자, BC를 보는데, 자, 경기도는 BC 중에 B가 많고요. 서울은 C가 많다고. 그러면 이 C가 유학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유학생은 서울 같은 대도시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자, 서울 같은 대도시는 유학생 비율이 결혼 이민자 비율보다 높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남는 B가 결혼 이민자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에 가는 경기 나는 서울. 자,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에 가는 나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조 유학생 비율 어디가 높았어? 서울이 높았지. 자, 니은 틀렸고요. 자, A는 B보다 성비가 높다. 자,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여자보다 남자가 많죠. 그런데 결혼 이민자는 반대로 여자가 많잖아. 그러니까 성비는 외국인 근로자 쪽이 높겠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디귿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평균 기간. 자, 유학생은 유학생은 대학교 한 4년 다니다 다시 돌아가. 근데 결혼 이민자는 그냥 평생을 살 계획으로 오시겠죠. 자, 그래서 결혼 이민자가 자, 평균 거주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막 저런 거 생각하면 안 되죠. 베트남 신부 도망가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또 결혼 이민자 분들이 또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자, 결혼 이민자 분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오시면 대부분 우리나라에 오래 정착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부산광역시 세 구의 주요 지표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제조업 사업 지수와 상주 인구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가 제조업 사업 지수가 가장 많습니다. 자, 부산에서 가장 제조업이 발달한 곳은 낙동강 쪽, 여기 부산의 서쪽인 요 지역이 공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구 이름 같은 거 몰라도 돼. 알겠어? 구는 저 서울만 잘 알면 돼. 자, 그리고 나다 중에 상주 인구가 지금 나가 많죠. 나가 상주 인구 많지. 자, 그러면 나가 상대적으로 주거 지역이란 얘기야. 근데 다가 상주 인구가 매우 적다는 건 이 다가 도심이란 얘기예요. 자, 부산의 도심은 항구를 중심으로 먼저 도심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 요 항구에 위치한 여기가 부산의 중구거든요. 자, 얘가 상주 인구 적은 다. 자, 그리고 상주 인구 많은 나를 남는 여기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구 이름 모른 채, 자, 우리가 여기는 공업 지역이겠다. 왜냐하면 제조업 사업 재수가 많으니까. 자, 그리고 상주 인구가 적은 다는 도심이겠다. 자, 나는 상주 인구 많으니까 주거 지역이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풀이 하시면 돼요. 자, 1번에 다가 우리가 도심으로 찾았는데, 또 도심은 통근통학 유입 인구와 유출 인구 중에 유입 인구가 더 많아야죠. 그러면 1번 틀렸고, 자, 2번에 가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자, 가는 공업 지역이니까 외부에서 일하러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가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높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주거 지역이므로 대부분 아침에 사람들이 도심이나 공업 지역으로 일하러 가버립니다. 그럼 주간 인구 지수가 낮겠죠. 그래서 가가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하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에 가는 다보다 상업 지역 평균 지가가 높다. 자, 지가는 도심에서 높은 거죠. 지가가 땅값이니까. 자, 3번 틀렸고요. 자, 초등학생 수는 당연히 상주 인구 많은 주거 지역인 나가, 자, 초등학생 수가 많아야 되겠죠. 자, 5번에 지역 내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은,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로 도심에 발달하기 때문에 도심에 위치한 다가 가장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4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